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공항에서 마약 리스트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진짜 이런 사건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공항에서 마약 리스트로 적발되었다면서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저 이런 처분 안 되지?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마약 밀수 처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마약 밀수 같은 경우 즉 마약을 한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 밀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밀수 혐의.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밑줄 그어놓고 굵게 표시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마약 밀수는 마약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구속돼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공항에서 마약 밀수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즘 이게 최근에 아까 뭐 제가 언급은 뭐 앞서 언급은 간략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뭐 특히나 대마 같은 경우는 대마를 좀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대마를 가지고 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많이 적발되시는 분들이 이제 유학생분들입니다. 유학생분들 같은 경우 그 나라에서는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 학생들이 이제 담배처럼 대마를 태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마를 접했다가 뭐 이제 말 그대로 무뎌진 거죠. 무뎌진 상태에서 뭐 한국에도 뭐 큰 문제 없겠지 하고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뿐만 아니라 의뢰를 지금 의뢰 통해서 이제 사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공항에서 마약 매수로 적발되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즉 말 그대로 이건 마약이라는 것을 안 경우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혐의를 당연히 부인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요 결과는 최대한 기소유예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당연히 무혐의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마약이라는 걸 알고 가지고 온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혐의 모두 인정하고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정신과 내지 마약 중독 치료센터 방문하고 뭐 이런 등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거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잘 대응하면은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나 초범이니까 나는 무조건 기소유예 나올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런 거 좀 어필해야 되는데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니까 꼭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약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에, 즉 이제 내가 마약이라는 거를 모르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이거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직구하다가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주문 내역서, 그다음에 물건을 주문한 사이트, 뭐 가령 뭐 햄프시드 오일이라고 하는데 퍼센트가 뭐 거기는 이제 사이트에 보면 뭐 합법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합법이 아닌 겁니다. 직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가지고 직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주문 내역서, 물건을 주문한 사이트, 물건을 뭐 가령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 내용 등 이런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런 거.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린 향정, 요거는 이제 필로폰 사건이었는데, 좀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었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즉 무혐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거는 대마 같은 경우 요거는 제가 요 지금 제목이랑 동일한 겁니다. 이제 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이고,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잘 대응해가지고 이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합법적이라는 말을 믿고 물건을 직구하거나 혹은 외국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여기는 많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 마약 밀수 혐의를 받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약 밀수는 다른 마약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되고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대응해야 되고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은 말 그대로 엄중한 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는 자료들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무조건 특히나 이제 요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다. 죄명 자체가 마약 밀수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는 마약 사건 정말 다양하게 다뤄본 마약 변호사님, 혹은 이제 마약 사건으로 그러니까 엔드 혹은이 아니라 엔드죠. 마약 사건으로 좋은 결과를 냈던 변호사님 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달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